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머신러닝을 위한 정형 데이터, 사이킨런 쓸까, 판다 쓸까? 약간 오늘 이제 앞에서 했었던 주제들은 다 최신 주제였었는데요. 전통적인 주제. 머신러닝이 이제 전통적인 주제가 됐다니. 제가 얘기하면서도 약간 이게 과연 전통적일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비교적 전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슬라이도 요 링크 안내가 이제 많이 안 되는데, 여기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오늘 코드라는 일단 유튜브 채널, 요즘 열심히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코드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다음 달 초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이라는 책의 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부스팅 모델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부스팅 모델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보통 이제 정형 데이터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왜 부스팅 모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 부스팅 대장들을 쓰다 보면은 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알려주면은 그냥 다 동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측치 같은 경우에도 그 결측치가 있어도 그냥 다 동작을 해요. 그래서 사이킷런을 쓸 수도 있고 판다스를 쓸 수도 있고, 이때 이제 데이터를 넣어줄 때 어떤 거를 이제 쓰면 좋을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GBoost의 이제 예시인데요. XGBoost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둘러두었는데, 이 박스 보게 되면은 여기 트리 메서드에다가 이제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해 주게 되면은 결측치가 있어도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rite2gbm인데요. write2gbm 같은 경우에도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경만 해줘도 매우 잘 동작해요. 그 다음에 결측치가 있어도 잘 동작해요. 이 사이킨런에 있는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결측치가 있다거나 범주형 데이터가 있다거나 하면은 다 전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델에서 보게 되면은 판다스를 통해서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바꿔만 줬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브젝트로 입력을 받은 데이터를 카테고리 형식으로만 바꿔주고 모델에 넣어 주었는데 매우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전처리를 많이 해줬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진짜 굉장히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내부에서 이게 다 추상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캣부스트, 이것도 이제 부스팅 대장님들 중에 하나죠. 이 얀덱스에서 만든 이제 캣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테고리컬 피처스를 그냥 판다스에서 이제 뭐 셀렉트 디타입스 해가지고 뭐 그 익스클루드 넘버 하게 되면은 수치 데이터 다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로 그냥 다 넣겠다라고 이제 지정만 해주게 되면은 알아서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굉장히 간단하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전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 사이킨런에 있는 이제 히스토그램 베이스드 그라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전처리를 이건 조금 해줘야 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간단하게 전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생겼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런 부스팅 관련된 모델들은 전처리를 진짜 거의 안 해주더라도 웬만해서는 다 동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형 데이터를 쓰는데 딥러닝 모델을 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텐서플로우, 케라스, 뭐 파이토치 이런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정형 데이터로 뭔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뭐 예를 들어 추천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고자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추천 시스템 구현할 때 물론 이미지 이런 거 넣어줄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정형 데이터 이제 많이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도 과연
예, 이렇게 뭐 이제 범정 데이터가 있어도 결측치가 있어도 잘 동작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범정 데이터나 결측치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다 전처리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스케일링까지 다 해줘야지만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라인이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스팅 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참 세상이 참 편해졌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리 기반 비선형 모델을 사용한다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여기에다 정형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돌리고자 한다면 이런 전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이제 성능을 내지 않아요. 예, 일단 결측치가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오류부터 뜨죠. 예, 그러면은 부스팅 모델을 한참 써가지고 우리가 정형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제 썼는데, 이게 부스팅 모델에서 잘 동작하던 건데, 모델만 바꿔줬는데 왜 동작 안 할까? 하면은, 이런 이제 전처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저희는 사이킷런과 이제 판다스를 이제 뭘 쓸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이 안드레아스 밀러라는 이제 사이킷런 핵심 개발자가 이제 쓴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1판도 그렇고 이제 2판에도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핵심 개발자의 인터뷰가 들어있는데 이 핵심 개발자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이킷런의 중장기 로드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드레아스 밀러가 이제 답변을 하기로 이제 자기가 이제 중기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판다스와 더 부드럽게 연동시키는 것과 범주형 변수에 대한 기능을 더 추가하고 결과를 더 손쉽게 시각화하는 일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이제 사이킷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전처리가 점점 할 게 줄어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킷런 문서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6개의 큰 범주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저 프리프로세싱 부분에 대해서 이 발표에서 이제 주로 다루도록 할 예정이에요. 이제 뭐 모델을 만들거나 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거나 뭐 파라미터를 이제 찾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정형 데이터 보게 되면은 이제 변수가 적을 때도 있긴 하지만 변수가 이제 너무 많을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센서 데이터다, 뭐 제조 데이터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로그를 남겼다라고 할 때일지라도 로그를 남기는 어떤 방식으로 남기느냐에 따라서 뭐 변수가 수백 개에서 이제 수천 개까지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술 통계를 구해봤는데 데이터가 이제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컬럼이 몇 개, 지금 300 몇 개, 375개 뭐 이렇게 변수의 개수가 익명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렇게 이제 기술 통계를 구해도 이거를 이제 다 보기가 어렵죠. 수백 개, 수천 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전처리를 해주고 여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면 모델의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일일이 다 보기가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368개가 이 변수인데 기술 통계에다가 다시 한번 기술 통계를 먹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에 대해서 기술 통계를 확인해 봤더니 0에서 1 사이의 값만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글에 올라와 있는 벤츠 매뉴팩처링 데이터셋이에요. 벤츠 자동차 생산 데이터셋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수치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얘에 대한 이제 스케일 값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데 기술 통계를 딱 봤더니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스케일링이 다 되어 있구나. 라고 그냥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민맥스 스케일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는 이제 다 제외하고 수치 데이터만 갖고 와서 이제 유일값의 개수를 보는 거죠. 그 수치 데이터가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수치 데이터일지라도 범주형 데이터로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유일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기술 통계를 구하게 되면은 이 값이 지금
유니크한 값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맥스 값이 2다라는 거는 얘는 0과 1 둘 중에 하나로만 되어 있구나. 얘 바이너리 변수구나. 예, 대부분 다 바이너리 변수로 되어 있다. 예,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기술 통계를 구해본다. 근데 우리에게 이 앤스콤스 쿼르텟 를 보게 되면은 이 앤스콤스 쿼르텟이 강조를 하는 게 여기에 보면은 이 네 개의 데이터 셋이 다 같은 기술 통계 값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시각화 해보면 다 이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자세히 뜯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교훈을 주는 데이터 셋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요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데이터 사우루스 더진인데, 이제 오토데스크 사이트에 이게 논문이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의 원래 출처는 이제 오토데스크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 데이터 사우루스 더진이라고 해서, 요 데이터도 지금 보면은 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 통계를 구해보게 되면은, 뭐 XY축의 평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릴레이션 값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뭐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다 똑같다. 우리가 기술 통계만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다 비슷하게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비슷한 데이터다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이제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그려보면 이게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수치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시각화를 해보고 이거는 이 예제는 UCI 리파지터리에 올라와 있는 반도체 그 공정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일단 많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의 범위를 보면은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분포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변수 하나하나를 다 뜯어봐야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은 짧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 통계를 이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통계를 구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한 번 더 기술 통계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변수가 수백 개, 수천 개라도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다스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EDA를 하게 되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럼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를 탐색을 해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나눠주도록 할 텐데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인 테스트 혹은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요렇게 이제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 뭐 순서대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섞어서 나눈다 할 때도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 슬라이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샘플을 사용해가지고 거기다 플렉 해가지고 비율을 지정을 해서 나눈다거나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레이블을 균형 있게 나누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판다스를 사용을 해서 그 레이블 값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이킷 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이킷 런에서는 이런 이제 층화 표지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뒤에 발표에도 아마도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층화 표집을 하게 되면은 레이블 값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원핫 인코딩을 해놓은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원핫 인코딩을 해놓은 건데 만약에 저기 경제, 복지, 행정이라는 이제 컬럼 3개를 이제 그 레이블 3개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을 나눴을 때 이 비율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라인 정도의 성능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되게 불균형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 이제 언더 샘플링 혹은 이제 오버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클래스의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잘 나눠 주었다면 우리가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될 텐데 전처리를 할 때 사이킷 런을 쓸 건지 판다스를 쓸 건지를 고려할 때 가장 이제
걸림돌이 데이터 누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콘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리키지 규칙 관련 이제 상세 설명이다라고 해서 이제 데이콘에 올라와 있는 이제 그 경진대회 안내문인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에다가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경진대회에서는 이런 미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같이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경진대회에서 받다 보니까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두 개를 합쳐요. 전처리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얘를 두 개를 컨캣 해준 다음에 두 개를 같이 똑같이 전처리해주고 다시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테스트는 어차피 미래의 데이터인데 미래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가 쓰게 되니까 약간 이제 천기누설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대회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이제 데이터 리키지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테스트 데이터들의 이동 평균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판다스의 get더미스 함수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의 get더미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원핫 인코딩을 할 때 진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전체 그냥 다 넣고 통째로 넣고 해주게 되면은 수치 데이터는 알아서 그냥 놔두고 범정 데이터만 알아서 다 인코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진짜 편한데, 지금 이제 혜선님께서 번역을 하신 핸즈온 머신러닝 3판에서도 이 PD의 get더미스를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PD의 get더미스 함수를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리키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천기누설에 해당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미래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답을 미리 본 거기 때문에 좋은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치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예상했었던 베이스라인만큼 안 나올 수 있다. 성능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코딩을 할 때도 요런 이제 데이터 리키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값이 오디널한 값이냐 아니면은 순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디널 인코딩을 해줄 건지 원핫 인코딩을 해줄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디널 인코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이킷 런에서도 이 오디널 인코딩, 원핫 인코딩 다 따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 판다스를 통해서도 시리즈의 카테고리의 코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PD의 get더미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인코딩을 알아서 다 해주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오디널 인코딩을 쓸 거냐, 원핫 인코딩을 쓸 거냐, 우리가 이제 수치 데이터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범주 데이터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범주 데이터에서도 오디널 인코딩이 가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핫 인코딩 을 해줬을 때 더 이제 좋은 성능이 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원핫 인코딩, 오디널 인코딩은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물론 이것도 고려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판다스의 캣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기준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에도 get더미스를 사용했을 때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따로 해주게 되면은 기준이 달라서 다른 이제 인코딩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디널 인코딩을 할 때 제가 여기에 있는 요 예시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으로 호칭만 뽑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트레인에 들어있는 호칭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호칭이 다르죠. 근데 얘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이 위에 보면은 트레인에만 있는 그 호칭, 그 다음에 테스트에만 있는 호칭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판다스의 카테고리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코드 값으로 그냥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코드 값이 미스터라는 이제 호칭이 똑같은 코드 값으로 되어야지 우리가 얘를 학습을 했을 때 똑같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값으로 인코딩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코딩 해준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이게 완전 기준이 다른 건데도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모르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다스를 통해서 전처리를 해주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묶어서 한꺼번에 전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나눠줘야지만 기준이 이제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트레인으로 이제 캣 코드를 만들어준 거를 키밸류 값을 만들어서 그대로 테스트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캣 코드하고 간단하게 쓰는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다시 그 캣 코드로 만들어주고 다시 나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데이터 리키지가 되게 된다. 매우 간단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경진대회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의 업무에다가 적용한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제 미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반영해서 처리를 해주려면은 코드가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컴캣에서 캣 코드 해주고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같은 미스터 같은 경우에 똑같이 13번 그 다음에 이제 도나라는 호칭 같은 경우에 테스트에만 존재하는데 테스트에도 일관되게 이렇게 이제 인코딩이 되기는 했지만 요거는 이제 데이터 리키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다스에서 이 카테고리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데이터 전처리할 때, 범주형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를 뭔가 이제 전처리를 해서 그냥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사용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막상 모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작성을 하려면 꽤 까다롭게 코드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킷런의 오디널 인코딩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이때 또 주의할 점은 fit을 해줄 때 트레인에만 fit을 해줘야 되는데 밸리드라든지 테스트에다가 똑같이 이제 fit을 해주는 이제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복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복붙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밸리드 셋이나 테스트 데이터 셋에다가 fit을 그냥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만약에 밸리드 셋이나 테스트 셋에 우리가 못 봤던 그런 이제 범주값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데이터들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unknown value 같은 경우에 그냥 뭐 -1로 만들어주라 라고 우리가 특정 값으로 지정을 해서 구분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킷런 사용할 때 테스트에 fit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그 캣 코드하고 트레인 따로 테스트 따로 했었던 것처럼 기준이 완전히 달라서 우리가 학습한 거랑 예측한 거랑 완전히 이제 다른 데이터를 이제 기준을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fit의 기준은 항상 트레인에만 이제 해준다. 복붙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fit transform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간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상 train에만 fit을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fit을 하지 않도록 밸리드에 fit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원핫 인코딩을 해줄 때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트레인하고 테스트하고 둘 다 각각 get더미스를 해주게 되면은 일단 피처의 개수가 달라요. 피처의 개수가 다르게 되면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피처의 개수가 이제 학습하고 예측할 때 피처의 개수가 달라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해주게 되면은 기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얘를 이제 합쳤어요.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합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get더미스 사용하게 되면은 진짜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와, 코드 한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형 데이터 다 알아서 적용해주네 하고 정말 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 누수, 천기 누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get더미스 같은 경우에도 뭐 범주 중에서 이제 결측치도 내가 범주로 사용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그런 옵션도 지정을 해서 결측치를 특정 범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시리즈도 따로 이제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오어 조건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따로 저렇게 범주화 해준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아까 이제 결측치를 이제 자동으로 처리했었던 것처럼 희소값을 이제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판다스에서는 희소값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많이 등장하게, 빈도가 많이 등장하는 값들도 있지만 빈도가 적게 등장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날씨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럼 날씨가 맑은 날, 좋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렇게 하면은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도수가 적어서 그런 데이터들, 만약에 이제 폭우와 폭설이 내린다. 이런 게 따로 이제 범주로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기존에 그냥 비 오는 범주에다 다 합쳐주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는 요거를 따로 전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인코딩을 겟더미스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인코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요런 이제 이런 이제 희소값을 뭐 이런 이제 기타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는 너무 이제 그런 희소값들까지 원하드 인코딩 해주게 되면은 또 너무 스팔스한 이제 매트릭스가 생성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힌트도 주고 용량도 줄여서 연산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기도 하기는 하지만 번거롭다. 그래서 이제 원하드 인코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인코딩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같은 값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참여자를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다. 이 컨퍼런스 참여자 신청을 받았는데 참여한 사람,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범주로 나눈다 하게 되면 대부분 참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많은 값은 인코딩에서 빼버린다든지 너무 적은 값은 또 인코딩에서 빼버린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사이킷런 인코더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다스로 굳이 이런 기타 그 다음에 뭐 결측치는 뭐 따로 뭐 어떤 값으로 표시하겠다 이런 것들을 안 해줘도 알아서 다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리퀀시 값 같은 것들도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맥스 값을 비교해 보면은 99%의 같은 그 값인 것들이 있죠. 그 평균을 구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인코딩을 원하드 인코딩을 해주기 때문에 다 true, false 값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0과 1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평균 값을 구해 보게 되면은 얘가 얼마나 이제 같은 값이 몰려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라는 거는 지금 대부분 다 1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런 이제 맥스 프리퀀시나 민 프리퀀시, 맥스 카테고리스나 민 프리퀀시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요런 값들을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인코딩 할 때 그냥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킷런을 통해서 저렇게 원하드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인코딩을 해주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따로 이제 나눠서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다시 합쳐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런 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다음에 사이킷런 초기 버전을 써오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테지만 대부분 넘파이 어레이 아니면은 동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파이 어레이로 전처리 해주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만들어 주려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이제 make column transform나 이제 column transformer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번거로움을 줄여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럼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make 컬럼 트랜스포머는 뒤에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인코딩 할 때는 겟더미스나 이제 캡코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 누수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인코딩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널 인코딩하고 원하드 인코딩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이제 소개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디널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원활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는 그 범주형 변수를 이진 행렬로 변환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판다스보다는 사이킨런 사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부스팅 계열 모델 사용하게 되면은 스케일링이나 트랜스폼 별로 해주지 않아도 베이스라인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딥러닝 모델로 정형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케일링 변환이나 이런 트랜스폼을 해주지 않으면은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정규분포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지 좋은 성능을 내고 그 다음에 피처마다 값의 스케일이 다 제각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이제 비선형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스케일 변환하고 정규 분포 변환은 우리가 만약에 부스팅 모델, 트리 계열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다지 이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리 기반 비선형 모델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처리의 그 모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스케일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여기 사이킨런 예제에서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킨런 예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택 데이터셋에서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건데, 보면은 X축을 보게 되면은 다, 그 X축에서 지금 맨 앞에가 이제 언스케일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스케일링을 해준 값인데, 여기에서도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일단 분포는 그대로다. 정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스케일 값만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게 요 스케일링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떤 스케일링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포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지만 이제 분포가 변경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규 분포 형태로 바꿔주고자 한다. 혹은 아니면 이게 유니폼한 분포로 바꿔주고자 한다. 하게 되면은 꼭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그 임포트 해 왔었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여기에 그 해당되는 스케일링 값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준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비교를 한 건데, 이렇게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 하게 되면은 0에서 1 사이 값, 우리가 보통 이미지 데이터 255로 나눠주잖아요. 그게 민맥스 스케일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링 해주게 되면은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편차가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스 ABS 스케일링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스트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을 0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것도 각각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골라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베이스라인을 올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각각 스케일러마다 특징이 다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제 유튜브 채널에 조금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 그 다음에 맥스 앱솔루트 스케일러나 로버스트 스케일러, 이런 것들을 각각 적용을 해줄 때 그 데이터의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변환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스케일러를 골라서 쓸 수가 있다. 근데 이거 공식으로 사실 우리가 직접 넘파이로 계산을 하거나 판다스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다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사이킷런을 쓰는 거를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레인 데이터 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나 밸리드 셋에 있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도 데이터 누수, 청기 누설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이킷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버스 트랜스폼 해주게 되면은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려 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할 때는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고, 유니폼한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목적에 따라서 변환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스케일링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둘 다 적용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스케일 값도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도 해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랜스폼을 먼저 해주고 스케일링을 해주게 되면은 분포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준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지만 제대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다. 요 순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이블 값에도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보통 정규 분포 형태로 레이블 값도 만들어주게 되면은 훨씬 예측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민맥스 스케일러, 로버스트 스케일러 이런 것들을 레이블에다가 이제 적용을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 레이블에 적용했을 때는 예측한 값을 다시 원래 스케일 값으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넘파이나 판다스 사용하시는 것보다 사이킨런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닝도 해주게 되죠. 연속된 수치 데이터를 범주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범주화를 해주게 되면은 수치 데이터에 결측치가 많다 하게 되면은 그 결측치를 우리가 임의의 데이터로 채워주게 되면은 그게 왜곡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부스팅 대장들이 결측치가 있어도 잘 동작을 하는 이유가 이런 내부적으로 구간화 기법을 사용한다. 히스토그램 베이스드 그라디언트 베이스 그 부스팅 같은 경우에도 이름에 히스토그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해주는 것 자체가 요 비닝, 구간화를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요런 이제 결측치 처리에도 좋고 과대적합 방지에도 좋다. 요런 이제 히스토그램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결측치는 대체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구간화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정보를 조금 덜 왜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버피팅도 어느 정도 이제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간화 기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판다스에도 이 구간화를 제공을 하고 있고 사이킷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킷런에서는 이제 컷이나 큐컷과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역시 그 데이터 리키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킷런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이킷런에는 이 K-빈스 기법을 이제 사용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진 변수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이킷런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다시 원본으로 되돌리는 게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스케일링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메이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 그 범종 데이터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요런 이제 전 처리를 항상 대부분의 데이터, 전용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해주게 돼요. 근데 이때 컬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함께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원하드 인코더라든지 스케일러 이런 것들을 여기 컬럼 트랜스포머에다가 넣어주고 한 번에 그냥 핏 해주게 되면은 전체 내용이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론 개발자가 앞으로 판다스하고 훨씬 더 이제 호환이 잘 되게 만들 거다라고 이제 중장기 로드맵을 이야기를 했는데, 판다스에서 만약에 이 컬럼 트랜스포머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이제 피처를 이제 범주형으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그 리스트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make column transformer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아예 이 dtype include 카테고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조금 텍스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판다스를 정말 잘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 위에 거는 제가 판다스 코드를 사이킷런 안에다가 써준 거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은 make column 그 셀렉터에다가 dtype include 카테고리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판다스의 API 그대로 이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게 되면은 이 문서 안에서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select dtypes 기능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ake column transformer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column transformer를 훨씬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형 데이터 사용할 때
용량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판다스나 넘파이에서 이제 다운캐스트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이킨런에 있는 아까 셀렉트 K 베이스트라든지 아니면 셀렉트 퍼센타일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특성을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배치 처리하거나 차원 축소 기능 압축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정형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셀렉트 K 베이스트로 피처의 개수를 줄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넘파이로 다운캐스트해서 용량을 줄여준다든지 그럼 메모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로 다운캐스트 하게 되면은 이때도 메모리를 조금 절약을 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모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V 포맷 같은 경우에도 파케이 포맷으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시간을 단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위한 혹은 딥러닝을 위한 이제 정형 데이터, 사이킨런을 쓸까, 판다스를 쓸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분석과 탐색,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환에는 이제 판다스를 사용을 하고 데이터 누수를 고려해서 모델에 사용할 피처에는 사이킨런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 기반의 이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 카테고리 타입만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처리를 훨씬 더 많이 줄여주실 수 있고 메이크 컬럼 트랜스포머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질문은 받지 못할 것 같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 갖고 이어서 다음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